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연준의 인사 발언이 호재성으로 이어지면서 소폭 상승 마감했는데요. 연준이 몇 달 후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였지만 주요 인플레 지표를 앞둔 시장에서는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발언 내용은 엇갈린 반응도 보였는데요. 연준의 코멘트는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면서 금리도 하락해 궁극적으로 시장을 띄울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강화했다 전했고요.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여전히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시장에 큰 영향은 미치지 못했습니다. 3대 지수 소폭 상승 마감한 모습이고요. 나스닥은 여전히 횡보 구간에 머무르면서 상승 발판을 위한 재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목요일에 발표가 되는 PCE 지수에 다시 한번 촉각을 곤두세우는 장이 되겠네요. EV 섹터주는 리비아는 플러스 4.56%, 테슬라는 플러스 4.51%, 루시드는 플러스 5.01%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고 애프터 장에서는 마이너스 0.2% 하락하면서 4.39불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1분봉은 장 초반 마이너스 5%가 넘게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을 다시 한번 마음 쓰리게 시작을 하였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하면서 상승 곡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상승에도 불구하고요, 오더플로우는 라지 스케일에서 3거래일 연속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 스몰캡에서만 매수가 약간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자, 하루 동안 냉탕과 온탕을 오갔던 장이었습니다. 변동성 10%, 상승으로 마감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그려드린 추세선을 터치하고 상승 구간인 트라이앵글 존으로 다시 진입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구간에 머무르면서 장을 이어갈지 며칠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 구간만 잘 버텨준다면 재차 상승 존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이 다시 만들어질 것입니다. 오랜만에 거래량도 터져줘서 보기 좋네요. 2030년 엑스포 유치 발표가 있었죠. 대한민국으로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루시드 주주로서는 환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비전 2030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사우디, 많은 전문가들이 이 프로젝트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던 만큼 이번 엑스포 유치를 통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2030년 엑스포, 2034년 월드컵까지 어찌 보면 2030년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붐이 다시 일어설 것이 확실해졌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사우디 오일머니를 앞세워 유치전에 대승을 거두면서 앞으로 친환경 국가로 전환하려는 사우디 비전에 한 발 더 다가선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루시드와 시어 차량으로 탄소 제로에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사우디에서 그동안 많은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네옴시티, EV 허브를 위한 차량 제조 시설 확충, 관광 사업, 항공사 진출 등 이 모든 것들을 그동안 차곡차곡 준비한 것인데요.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드디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행사는 비전 2030의 정점을 대표하고 특히 관광과 문화에 초점을 맞춘 킹덤의 성과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빈살만 왕세자는 지난 6월 8일을 방문하면서 엑스포 유치에 힘을 싣는 모습도 보여주었었죠. 이때부터 프랑스의 유명 후원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시작했고요. 사우디 수도인 리야드에서 엑스포를 개최하는 것이 비전 2030의 정점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던 만큼 모든 것이 진심이었던 빈살만 왕세자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광부 차관은 사우디를 선택하는 것, 리야드를 선택하는 것은 세계를 선택하는 것과도 같다 말을 하면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고요. 엑스포를 개최한다는 것은 7만 개의 새로운 객실을 늘리는 것을 포함해서 사우디 수도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을 의미한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 루시드와 파트너를 맺은 리야드 항공 2025년까지 100개국으로 노선을 늘릴 것으로 밝히면서 관광객 유치를 통해 EV 차량 수요 증가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사우디의 루시드 AMP2 팩토리가 완공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인데요. 2025년 완공이 완료가 되면 이 모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차량이 바로바로 생산이 될 것입니다. 준비하는 자에게는 기회는 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우디 선 주문 건수인 5만 대는 원래 확정이었고요. 나머지 5만 대도 확정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될 것입니다. 2030년 엑스포가 끝이 나면 2034년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사우디에서의 루시드의 입지는 더욱더 강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루시드의 ESS 사업, 그룹 차원에서 보자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죠. 이것이 사우디를 통해서 다시 이룰 수 있는 기대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현재는 루시드 그룹이 힘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네옴시트를 통한 ESS 사업이 활성화가 된다면 루시드 그룹의 규모가 어디까지 커질지 상상하기 힘들 정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루시드를 사야 합니까? 제 의견은 급할 필요 없이요. 천천히 모아가면 된다고 봅니다. 장기 투자분들도 예상하는 매도 시점은 계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최소 2025년까지 바라보고 계시죠. 저는 2030년까지 바라보고 있는 중이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향후 주가에 어떻게 다가와 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해진 것은 루시드 차량 수요 증가는 확실시 되었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2025년에 50만 대 생산 달성을 위해서 애리조나 AMP1 4단계 조기 착공과 사우디 AMP2 시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서 잠재적인 대형 호재가 발생을 했네요. 그렇지만 기사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루시드가 빠르게 해결해야 할 부분은 판매량을 통한 생산량 증가를 먼저 보여줘야지만 모든 것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루시드 측에서도 이러한 잠재적인 호재를 등에 업고 가고 있는 만큼 안주하지 말고요. 어떻게든 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